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의 한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입니다. 그죠? 네. 우리 또 끼 넘치는 관련주들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 같이 한번 오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1부에서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가져왔습니다. 하나는 역시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실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정책 관련주,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이다 보니까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주까지 두 가지 재료를 좀 가져왔습니다. 자, 어떻게 첫 스타트는 제가 할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첫 스타트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군들이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하나가 전기차 충전소 8.8조 원 수준의 이런 사업 부분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과 유럽 업체의 경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미국 현지 업체와 중국 업체는 충전기 시장에서 경쟁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국에서 이 시브넷 EV, 그리고 대형 칩이 중앙제어, 요 정도 3개 비상장 기업이죠. 3개 정도의 기업이 어떻게 되면 국내 충전기 제조사 이 기업군들인데, 미국 시장 공략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관련 기업군들 또한 제가 이제 한 타임 설명을 드리겠지만, 이 기업군들은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꾸준히 봐야 되냐면, 지금 현 시장에서 부각을 완전히 받는 기업은 사실 아닙니다. 현 시장은 뭐 NFT, 게임 관련주들 가시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, 관련 다른 테마군들은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, 이 기업군들은 차후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주를 따내지면서 기업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. 왜 그러냐면, 한번 테마가 불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, 하나는 데이오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. 데이오플러스라는 기업인데, 이 시그넷 EV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 현재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대형 채비 관련주로는 대형 채비에 휴맥스가 투자를 진행을 해가지고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분 한 20%가량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정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. 그리고 이제 롯데정보통신도 가져왔습니다. 롯데정보통신이 최근에 이 중앙제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. 중앙제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, 이 기업이 미국 충전 사업자인 BTC 파워하고 급속 충전기 개발하고 이 원천 기술을 공급 계약하겠다라는 계약도 같이 체결을 해놨기 때문에, 관련 기업군들이 실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안에 원익 P&E, 아모센스, 디스플레이텍 전부 다 관련된 동일한 테마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지금 현 미국 인프라 법안 이후에 미국 충전 관련된 사업 부문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사실 비상장 기업입니다.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군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관련 있는 기업군들을 뽑는 게 맞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수익 관점에서, 좀 중기 수익 관점에서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어떻게? 두 번째는 부동산 공급 대책.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이제 한 4개월 남았죠. 대선은 4개월 남았는데 여야 후보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, 이제 그분들에서 이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질 수 없죠. 출산율, 부동산, 취업률, 이런 것들은 사실 빠질 수 없는 건데,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른 수혜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보다 다른 테마들에 비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치 테마다라고 할 수는 있죠. 사실 정치 테마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위험하다,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고, 실제로 위험합니다만 아직 기간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,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장 갑자기 내가 공급 계획을 좀 안 할 생각이다,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, 왜냐면 표심이 그냥 거기서 우수수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일단 먼저 관련주들을 보면은 웹스, 그리고 아이비기명, 자연과 환경, 신원종합개발, 여기에 또 이제 페인트주까지 껴있는데, 이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건물을 만들 때 필요한 순서? 땅이 필요하고, 골격이 필요하고, 시멘트를 바르고, 페인트를 바르는, 그리고 또 그 안에 보일러도 설치하고, 이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연관이
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종합 개발 하면은 뭐 누가 봐도 좀 개발 느낌 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뭐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해서 또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또 아이비 기명 웹스도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도 봐야 되고 페인트도 봐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 한번 관심을 또 꾸준히 가져봐야 된다라는 시기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18일 날 정책 토론 일정이 잡혀 있죠. 정책 토론 일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지율 발표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지지율과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상당히 큰 등락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특징적으로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님들의 발언 한마디로 상한가에 갔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지로소멸로 죽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키워드 부동산 거기 하나에만 집중하자라는 말씀도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리스크가 항상 크기 때문에 언제나 보수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시는 이런 전략을 권장드리도록 하고요. 자, 좋습니다. 첫 번째 제로 브리핑은 저희 깔끔하게 이 미국 인프라 법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이슈를 확인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현 대선 시즌의 정책주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다음 2부에서는 더 매력 있는 모멘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